가슴 철렁해지는 칼 같은 이별 이야기. 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주변에서 보거나 혹은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칼같이 정을 떼지? 정말 미련이 조금도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별 앞에서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을 보고 매정하다, 냉정하다라고 단정 짓기 쉽습니다. 관계에서 단호하게 돌아선다는 것이 왠지 정이 없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생각보다 이들은 감정을 아주 가볍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고민해서 결론에 이른 사람이기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마치 칼을 뽑아들면 끝까지 베고야 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수없이 많은 밤들을 지새우며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내면이 칼 같은 사람들이 왜 진짜 성숙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깔끔히 마무리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다년간 심리 상담과 관계 컨설팅을 해오며 꾸준히 느껴온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책 잔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더해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릴 테니 편안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로 이별 후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에 대해서도 살짝 덧붙여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고 현재의 내 인생에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1. 이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먼저 왜 어떤 사람들은 이별을 결심하면 망설이지 않고 결단을 내릴까? 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불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혹은 금세 마음이 식어버리는 박한 성정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면이 칼 같은 사람들은 이별을 결정하기 전 이미 수많은 가정을 해봅니다. 혹시 다시 시도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 그만두면 분명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서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거죠. 이들은 한 번의 감정적 충돌이나 작은 오해로 쉽게 이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차 관계가 어긋나는 모습을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변화의 가능성을 끝까지 모색합니다. 하지만 이런 탐색 끝에 더 이상은 어렵겠다는 결론이 섰을 때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완전히 돌아섰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끝까지 노력해본 결과인 것이죠. 예컨대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을 떠올려 봅니다. 5년을 만난 연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갈 즈음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친구들마저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단호할 수 있어? 아까까지만 해도 잘 만나던 것 같은데? 하고 놀랐다고 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몇 달 동안이나 계속 말 못할 고민을 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노력을 주변에서는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오해가 생기고 원래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나 보다라는 말이 나오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내부를 살펴보면 그동안 숱한 시도와 조정, 대화를 거쳐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냉정한 결론이 내려진 뒤였던 것입니다. 이별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은 요컨대 감정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정을 살펴본 뒤 내린 결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기회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같은 흔들림이 수없이 스쳐 지나간 끝에 진짜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 최종 결론에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밀고 당기거나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보낼 줄 아는 용기, 진짜 성숙의 증거. 이어서 떠나보내야 할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지점 중 하나가 바로 후회라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정말 지금 끝내도 괜찮을까? 조금만 더 시간을 두면 혹시 모르지 않을까?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건 아닐까? 사실 이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드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혹시 모를 가능성을 잡고 싶어서 이별을 질질 끌거나 자신도 모르게 계속 상대에게 집착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면이 칼 같은 사람들은 이 후회를 기꺼이 감수하더라도 확실한 끝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계를 연명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들이 무조건 자신만 먼저 살자는 식으로 배려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이별로 인해 상대방이 오히려 다른 기회를 찾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나 자신 역시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새로운 국면에서 다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은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간에는 감정적 후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같은 미련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끝내도 정말 괜찮을까? 라는 불안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더 이상 어긋난 관계를 붙잡아 두는 것은 서로에게 독이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제대로 아파해 본 뒤에 반복된 고통을 막아내기 위해 깔끔하게 떠나는 쪽을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의 증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막연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삶을 조금 더 깊이 살아갈수록 때로는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임을 깨닫게 됩니다. 3. 미련 없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 대목이 어쩌면 가장 흥미롭습니다. 보통 이별 후에 미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원래 상대에게 큰 애정이 없었다라고 지레 짐작하기 쉽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상담 사례나 제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별을 깔끔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관계를 허투루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칼같이 그 사람을 잊고 돌아선 게 아니라 되돌아보면 함께했던 시간을 충분히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해롭다고 느껴지는 순간 주저없이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럼 이별 후에 전혀 마음이 안 아픈 건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혀 마음이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사랑이 깊었던 만큼 또는 오랜 인연이었던 만큼 상실감은 당연히 큽니다. 다만 이미 그 상실감을 이별 직전부터 미리 앞당겨 겪어왔기 때문에 막상 이별이 결정된 순간이 되면 마음 한편의 정리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이별하고 나서도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거나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그 시절에 우리가 참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 많은 것을 배웠고 소중한 추억이었어라고 그 기억들을 품에 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훗날 우연이라도 마주쳤을 때 미소로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잘 지내시죠? 하고 어색하지 않게 안녕을 건넬 수 있는 건 이미 과거의 상처와 미련을 정리했기 때문이고 그 관계가 지닌 좋은 면을 여전히 고맙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같은 태도와 함께 드러나는 또 다른 면모입니다. 짧게는 아픔도 깊이 느끼지만 길게는 그 아픔을 그냥 덮어두지 않고 자신의 성장으로 승화시켜낸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자연스레 흔적을 남기기 마련인데 그 흔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성찰하는 힘이야말로 이들이 관계를 대하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별 후 자신을 돌보는 법,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과정. 지금까지 이별을 깔끔히 결행하는 사람들이 지닌 특징과 이유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별 이후에 나 자신을 돌보는 법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보태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특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꽤나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가족, 친구, 혹은 오랜 인연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시점이 오고 때로는 뜻밖의 단절을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1. 이별의 결 되짚어보기. 사람들은 흔히 이별 후에 감정을 빨리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반대로 계속해서 그 감정에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지? 나는 어떤 점에서 힘들었고 상대방은 또 무엇을 요구했을까? 결국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이별을 잘 소화해내려면 이별이 만들어진 단계와 흐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슷한 패턴이 향후 반복되지 않고 나 스스로도 왜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를 납득하게 됩니다. 이 주변인들과 대화 나누기. 내면이 칼 같은 사람들도 이별을 결정하기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별 후에라도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며 정리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심리 상담 전문가든, 내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내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 하고 스스로를 숨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오랜 인생 경험이 있는 지인은 오히려 더 깊이 공감해주며 의외의 시선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3일상의 작은 변화를 주기. 이별을 경험하면 우리는 심리적 정서적 에너지가 확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 즐기던 일도 재미가 없고 힘이 나지 않죠. 이럴 때는 너무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평소 가보지 않던 동네 공원 산책로를 가본다.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있다면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본다. 소소하지만 즐거운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해본다. 뜨개질, 수예, 그림 그리기, 십자수, 영화 감상 등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별 자체는 큰 상실이지만 그걸 과하게 극복하려고 억지로 무언가 새로운 과업을 떠안기보다는 일상을 조금씩 환기시키는 과정이 더 안정적입니다. 4.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시선. 마지막으로 이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랬나? 내가 문제가 많았나? 하며 자신을 몰아붙이다 보면 결국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내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내면이 칼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분명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게 마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별 뒤에 자꾸만 자신을 탓하고 있다면 한 번쯤 거울 앞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낯간지러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것이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내면이 칼 같은 사람의 모습.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위해 제가 과거에 컨설팅해드렸던 몇 가지 사례를 살짝 변형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사례 A. 결혼 직전 정말 사랑이 만나를 고뇌한 30대 여성. 씨는 결혼식을 석 달 앞둔 시점 예비 배우자와 자꾸만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무관심, 가부장적인 태도, 그리고 본인이 기대했던 결혼 생활의 가치관과 너무 달랐던 점들이 문제였죠. 씨는 몇 주 동안 밤낮 없이 고민했습니다. 친구나 부모님에게도 상담했고 필요한 부분은 직접 예비 배우자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태도는 결혼해도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네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같은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씨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결혼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결혼 자금도 다 준비해놓고 식장도 잡았는데 지금 와서? 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씨 본인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미 세심한 검토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결혼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싸우면서도 참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자신이 견디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지, 결국 이대로 결혼하면 서로에게 큰 불행이겠다라는 확신이 든 것이죠. 이후 씨는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훗날 그 시절엔 정말 눈물로 지새웠지만 결국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칼같이 돌아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감안하고 더 큰 상처를 막아내기 위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례 B. 10년지기 친구와의 결별을 택한 40대 남성. B씨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와
10년 넘게 오랜 우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처한 상황이 달라졌고 그 사이 돈 문제가 얽히기도 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B씨는 여러 번 대화해보고 오해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친구는 점차 B씨의 성의를 무시하고 상황을 자기 유리한 대로만 이용하려 했습니다. 결국 B씨는 단호히 이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 이렇게 하자라며 친구에게 관계 정리를 통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10년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끊어내냐고 말했지만 B씨는 이미 오랜 시간 감정의 소모와 심리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결과 진짜 무리한 부탁이나 돈 관련 트러블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라리 서로에게 좋게 정리를 하는 편이 낫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별은 연인 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구, 동료,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더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면이 칼 같은 사람들은 물론 당장 마음이 아프더라도 서로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결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6. 성숙한 관계를 만드는 자세.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지금 와서 이런 걸 고민하기엔 늦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의 노인분이 50년 가까이 연락하며 지낸 지인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못 견디겠다며 관계를 정리하는 결심을 한 사연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을 알고 지냈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제 와서 멀리한다고 크게 달라지겠느냐고 말렸지만 그분은 차분히 이야기하셨죠.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이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짜 성숙의 증거이고 자신과 상대를 모두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별이 더 쉬운 것도 아니고 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만큼 더 확실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7. 전체 내용 요약. 이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내면이 칼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별 전까지 수많은 가정과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치열하게 고민함.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 끝에 더 이상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느낄 때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림. 떠나보낼 줄 아는 용기. 진짜 성숙의 증거. 이들은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한 후 반복되는 고통을 막기 위해 이별을 선택함. 단순히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배려하는 태도가 숨어 있음. 미련 없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별 후에 미련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전의 애정을 충분히 쏟았다는 증거. 상대를 폄하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좋은 기억을 그대로 품고 서로의 길을 응원할 줄 아는 사람이 됨. 이별 후 자신을 돌보는 법. 이별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여 감정을 정리하기.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면서 서서히 상처를 회복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회복하기. 나이 들어서도 늦지 않다. 관계는 연령 불문하고 언제든 고칠 수도 있고 때로는 놓아줄 수도 있음.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 자신과 상대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음. 이렇게 정리하자면 내면이 칼 같은 사람들은 사실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신중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마냥 차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떠나보내기도 하며 이별 뒤에도 과거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든 오래된 친구든 혹은 가족이든 우리는 언제나 관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별 이후에도 반드시 더 나은 삶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추천하는 쿠팡 제품 3가지. 자기계발 도서 이별 후 자기 성장과 내면 성찰을 위한 책 추천. 힐링 아로마 테라피 캔들 감정 정리를 돕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초. 마사지기 이별 후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셀프 힐링 아이템.